안녕하세요, 아빠곰TV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모델은 며칠 전에 팰리세이드 하우스에 다녀와서 이제 소개는 한번 시켜드렸는데 그때는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봤고요. 지금은 이제 팰리세이드 하우스가 아닌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중에서 프레스티지 옵션의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옵션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저랑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전면부 모습인데, 전면부 모습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릴 부분, 요 부분이 약간 달라요. 뭐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실버 페인팅에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릴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히든 타입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다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방향지시등이 전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지시등이 전멸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비상등을 켜놓은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전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지시등이 켜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데일라이트가 보이는데, 이 데일라이트 부분도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 데일라이트는 조금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변경된 부분은 요 끝쪽으로 이렇게 딱 걸려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부분 보면은 이제 프로젝션 타입의 3구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면부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약간 날개, 투싼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날개 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을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여기도 보면은 이게 데일라이트 끝 부분이거든요. 데일라이트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날개 표시를 이렇게 쫙쫙쫙 해서 마지막에 날개 펴지는 부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렇게 해놓은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면부 그릴 바로 아래쪽에 이제 전방 카메라가 이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컬러감을 맞추기 위해서 현대마크도 검정색 유광 가니쉬로 이렇게 많이 마감 처리를 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견인고리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레이더 센서는 여기 위치에 동일하게 하단부에 들어가 있고, 전방 감지기는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측면부에서는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휠 부분, 휠이 이제 디자인이 달라진 부분하고, 프레스티지에서는 20인치 휠이 기본인데 익스클루시브에서는 20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하고 익스클루시브는 이 바디 크레딩이 무광 몰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요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차이 나는 부분은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디 크레딩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도 쭉 이어지는 부분, 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오는 변화, 요 부분도 이제 크게 변한 부분, 요 부분에서도 이제 변한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요 사이드 리피터 모양도 동일하고, 방향지시등 요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 캐치 보면은, 예전에 도어 캐치는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고, 손잡이 부분은 비슷한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디지털 터치 타입으로 손을 대면은 문이 잠기고, 이제 손을 잡으면 문이 열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 부분은 요게 바뀐 건데, 이 전에는 이렇게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디지털 타입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면부에는 2열 도어에는 요게 이제 똑같이 리퀘스트 버튼은 안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실버 페인팅 루프백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측면에서는 크게 변한 부분은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주유구 커버 열어보면은 여기 이제 주유구 요소수 놓는 곳,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요건 요소수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후면부인데, 후면부에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었고, 여기 보시면은 리어 스포일러 이렇게 있고, 여기 보조제동 등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있고요. 리어 램프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게 보시면은 여기 리어 램프인데, 여기서 보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쭉쭉쭉쭉 가 있는 부분 보이시잖아요. 요게 예전 차량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쭉쭉쭉쭉 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라요.
그 부분이 이제 리어 램프가 달라졌고, 캘리그래피도 이거 모양은 다릅니다. 여기 요 패턴은 캘리그래피도 요 패턴은 다른데, 캘리그래피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차이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후진등이 여기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원래 여기 있었어요. 요게 이쪽에 있었는데 위치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 후진등이 위치가 이쪽 안쪽으로 좀 들어갔고, 하단 요 스키드 플레이트 요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은 예전하고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달라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를 열고 보면은, 이 트렁크를 열어보면 안에 실내 공간은 그렇게 많이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를 열고서 보면은 지금 3열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적당한 공간이고,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은, 트렁크 안에 바닥을 열면은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소화기라든가 템퍼러리 키트가 이렇게 달려 있고, 이쪽에 보면은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를 들고서 이렇게 짐 넣고 다닐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끈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헤드레스트 이렇게 걸어주면은 딱 그냥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헤드레스트 쪽에 걸어주면은 좀 더 넓게 이게 딱 붙은 상태로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 옵션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은 요건 옵션이 적용이 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동인데, 옵션이 적용이 안 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적용이 안 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끈으로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건데, 요거는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요 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눌러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접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게 지금 이 왼쪽 거는 내려가다가 튕겨 올라온 게, 보시면 저 2열 시트가 지금 좀 뒤로 누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다가 저기 걸려서 튕겨 올라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튕겨서 올라오게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시트를 접어서 약간 요 등각도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은 요 버튼을 다시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3열을 접어주면은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 굉장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세울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전동식으로 올라오는데, 전동식이 편하긴 하지만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수동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세워주면은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다시 접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3열이 3명이 타는 곳이에요.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3명 해가지고 7인승이 되는데, 보면은 안전벨트가 이쪽에 하고 끝에 이렇게 2개뿐이 없잖아요. 2개뿐이 없고, 하나는 요 가운데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끼고, 다시 안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놓는 그 구조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아마 거의 들어와서 나올 일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왼쪽에 보면은 여기 12V 파워 아울렛 단자가 이쪽에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실내 1열부터 3열까지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렇게 생긴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뭐 예전에 소나타라든가 그랜저하고, 소나타, 그랜저 이런 키들하고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원격 주차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리모컨에 버튼 2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원격 주차가 안 들어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잠그고 열고, 요거는 트렁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트렁크가 열리고, 누르면 멈춰요. 누르면 멈추고, 다시 누르고 있으면은 닫히고,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경보 빵빵빵빵 눌러서 이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거고요. 요거는 원격 시동, 그 다음에 요거는 전진 주차, 후진 주차, 이렇게 원격으로 사용을 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네, 지금 운전석 도어를 열고서 이렇게 보면 도어 트림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2개 적용이 가능한 부분하고, 요 윗부분은 이제 우레탄, 약간은 소프트한 느낌이 드는 우레탄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인조 가죽으로 여기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창문 조절하는 레버들과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것은 실버 페인팅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조금 고급스럽게 느낌이 이제 드는 부분이 있고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수납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 실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 시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제 포스포크 휠로 변경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차이점 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시트 조절하는 레버가 이렇게 앞으로 뒤로 등 각도 요것만 보통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등 척추 받침대, 여기 이제 척추 받침대인데 요걸로 이제 방향 조절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요 레버 하나 있잖아요. 요 레버를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차면서 쑥 불어나고 줄어들고 이러면서 허리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터치,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바닥이라든가 이쪽 등에 있는 그 공기 주머니를 이용을 해서 릴렉션 시트를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벅지 받침대가 올라오는 건데, 요 허벅지 받침대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커요. 요 면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운행을 할 때 허벅지 받침대보다는 요 릴렉션 시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트가 뒤로 이렇게 눕는, 잠깐 뭐 쉬거나 이랬을 때 사용을 하는 그 릴렉션 시트인데, 그때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써야지. 보시면은 이걸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운전할 때 쓰면은 이게 오히려 운전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변화, 전동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전동 조절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서 요걸 이제 전동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메모리 시트 1, 2 저장을 하면서 요걸 이제 운전자 체형에 맞춰서 시트를 조정을 하면서 요 스티어링 휠 높이나 요 조절 높이나 위치까지도 같이 저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 버튼들, 요게 이제 헤드램프 높이 조절 장치인데, 이게 셀프 레벨링 장치예요. 셀프 레벨링 장치,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램프 높이를 요걸로 이제 조정을 직접 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 여는 버튼,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실내 차량 탑승해서 더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차량 실내 탑승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요 스티어링 휠, 실내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변화된 게 이제 스티어링 휠 변화인데, 스티어링 휠이 이제 포스포크로 변경이 됐고, 여기 보면은 이 리모컨 배열은 동일합니다. 음성 명령 버튼이라든가 모드, 그 다음에 볼륨, 채널 전곡 단곡인 거, 그 다음에 여기 통화 버튼, 즐겨찾기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예전엔 여기 즐겨찾기 버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추가가 됐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메뉴 버튼, 요거는 이제 정보창, 여기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변경할 때 쓰는 창이고,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요 정보가 보이는 거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차선 중앙 보조 장치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를 껐다 켰다 할 때 쓰는 레버가 여기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하고 스피드 리미트 작동할 때 쓰는 버튼, 그 다음에 요건 속도 조절할 때 쓰는 거고, 요건 이제 차간 간격 조절할 때 쓰는 스위치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패들 시프트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 우측에 보면은 플러스에서 수동으로 기아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쓰는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이렇게 뒤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헤드램프 높이 조절하는 장치와 방향 지시 등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큐브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옵션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보통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데, 요건 지금은 그 수동으로 해놓은 거고, 여기서도 스마트,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드라이브 세팅에 따라서 그 화면이 약간씩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설정창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바로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게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시계, 그 다음에 미디어 정보, 그 다음에 여긴 지도, 그리고 요게 이제 뭐 날씨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기질, 미세먼지 어떤 것들이 어떤지가 나오고, 이쪽에 보면 안전벨트 착용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도, 요건 이제 현재 지도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고, 경로, 전화, 폼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때 음성 메모, 공조, 발렛 모드, 현대 카페이, 후석 대화. 요건 차가 좀 길다 보니까 3열에 앉거나 뭐 이랬을 때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후석 대화가 있고, 후석 취침 모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요게 꽤 괜찮은 거고, 후석 공조, 그 다음에 설정, 라디오, DMB, 미디어, 음악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멜론이나 지니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저는 2달 무료 이용권 사용하고서 그냥 해지했습니다. 해지를 좀 늦게 해서 사용료를 냈는데, 이거 사용하기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투홈, 블루링크, 뭐 공지사항, 웹 매뉴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솔직히 쓸 거는 그렇게 없어요. 후석 취침 모드라든가 설정, 요걸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설정에 가면은 이제 차량 설정에 대한 메뉴들이 나오고,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뭐 기기 연결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요걸 보여드리고, 일반은 그렇게 쓸 일은 없는데, 일반에서 보면은 뭐 요 내비게이션 정보라든가 업데이트, 뭐 자동으로 할지 아니면 확인, 뭐 업데이트 하는 거, 시스템 정보 확인,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언어, 어떤 것들 할지, 키보드 어떤 걸로 사용을 할지,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링크, 버튼, 디스플레이, 이건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디스플레이 밝기 뭐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랑, 그 다음에 뭐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도 뭐 디지털 액자라든가 클러스 테마, 이런 것들은 블루링크 어플에서 사용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통 많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실 거고요. 뭐 음성 인식, 사용자 프로필 이런 것들 보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뭐 차속 연동, 음향 조절, 요거는 이제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소리가 바깥에서 뭐 풍절음도 들리고 바닥 소음도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음량을 자동으로 올렸다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할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 요거는 이제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킬 때 볼륨을 큰 상태에서 끄면 좀 놀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요건 이제 오디오 사운드를 앞뒤로 뭐 좌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는 거고, 고음 중음 요건 이퀄라이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하는 거, 안내음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설정하는 게 아마 차량일 거예요. 차량에서 보시면은 운전자 보조, 그러니까 ADAS 기능들이 보통 여기서 이렇게 조금 차 입체적으로 이미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주행 편의, 주행 안정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요 화살표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저는 요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클러스터 밝기,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테마를 제가 아까 요거 큐브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큐브로 돼 있는데, 뭐 클래식, 요게 이제 보시면은 클래식 C, 클래식 B, 그 다음에 클래식 A,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놓으면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걸로, 이제 그 클러스터 이미지가 변경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공조, 그 다음에 시트에서도 에르고 모션 동작 알림이라든가, 요 에르고 모션 시트의 그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에르고 모션 시트 보면은 컴포트 스트레칭, 요거를 강하게 할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작동 시간 5분, 10분, 20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해서 설정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운행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 차에서 빠진 기능 중에서 하나 아쉬운 게 주행중 허리 보호 기능. 요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랜저는 이런 거 설정이 없었는데, 이건 또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30분에서 60분 간격. 전엔 무조건 60분이었어요 30분, 60분 끄기도 없었고, 60분 되면 자동으로 여기 안마 기능을 해줬었는데, 안마처럼 이렇게 꾹꾹 눌러줬었는데, 요거를 30분이나 60분 요걸 설정을 해서 사용을 일단 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최신에 나온 차량답게 그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원터치 방향 지시 등은 뭐 3회, 5회, 7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앰비언트 조절하는 거는 없고요. 뭐 도어 여는 거는 자동 잠금 주행할 때, 아니면은 뭐 속도가,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 뭐 R, N, D로 이동을 했을 때 끄기, 자동 잠금 해제도 P로 했을 때, 아니면 시동 끌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를 등록을 할 때는 그 스마트 키를 2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후석 승계 말림, 무선 충전, 그 다음에 후진식 뒷유리 작동 와이퍼, 요게 자동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12.3인치로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히 예전 차량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화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 버튼 위치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라디오 버튼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컬러가 이제 예전 실버 페인팅에서 검정색으로 바뀐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요 에어컨 송풍구가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면에서 확실히 더 좋아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기 보면은 이게 이제 듀얼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팰리세이드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좀 불편했을 게 뒷좌석 공조를 조정을 할 때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뒷좌석 리어를 누르면은 여기서 바람 세기, 그 다음에 뭐 오토, 바람 방향, 온도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 리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후석 공조 이 화면이 나왔었어요. 이 화면이 나와서 여기서 여길 보고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막 이런 것들 온도 조절을 하고 뭐 바람 세기 이런 것들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요게 전부 다 여기 밑에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되게 편해진 부분 중에서 하나고, 버튼 여기에 버튼이 사라졌어요. 버튼이 여기 디지털 터치로, 여기 보면 디지털 화면이잖아요. 여기 이제 터치가 지원이 되는 디지털이다 보니까 터치가 되는 화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쪽 조절할 때 프론트에서 앞에서도 이렇게 바람 방향, 바람 세기, 그 다음에 온도는 여기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온도가 같이 변경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는 총 3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 성에 꼈을 때 뭐 바람 방향, 에어컨 버튼,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실내 공기, 내기순환, 외기순환, 그 다음에 열선, 백밀러하고 뒷유리 열선 스위치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전자식 변속 버튼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응을 하면은 요것도 금방 편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요거 금방 적응을 했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요 드라이브에만 이렇게 이제 점자처럼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요 부분으로 D인지 확인을 하고 드라이브, 중립, 후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 이쪽에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차량이다 보니까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그 다음에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경사, 속도가 어느 정도 돼서 내려오는 거, 전방 감지기 껐다 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ISG 버튼, 이제 카메라 버튼,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이쪽에 이제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요 버튼의 배열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 바로 앞쪽에 보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열고, 요 컵홀더는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빼놓고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놓고 사용을 하면은 꽤 넉넉한 수납 공간이고, 요 안쪽으로도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 사용하는 곳이고, 컵홀더를 사용할 때는 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컵홀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공간 자체도 꽤 널찍하고 이쪽에 2단으로도 물건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최초로 지금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네시스에만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들어갔었는데, 요번에 이제 팰리세이드 최초로 적용이 됐고, 여기 위로 이제 하이패스 룸밀러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이패스가 이쪽에 들어가게 됐고요. 뭐 하이패스 볼륨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할 때도 트는 버튼, 실내등, SOS 버튼, 하이패스 잔액 확인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통 썬루프가 들어가면 썬루프 조절하는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하이패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요거 이제 전 팰리세이드인데 하이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컨버세이션 미러가 있었어요. 컨버세이션 미러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요게 하이패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사라졌습니다.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선바이저 거울도 여기 당연히 있고요. 조명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장 옵션이 적용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에도 이제 스웨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웨이드 재질 마감은
확실히 요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요 현대 차량 스웨이드 단점이 이렇게 이제 손자국이 조금 잘 난다는 게 요건 단점이긴 한데, 실제로 이걸 그냥 보면은 꽤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것도 꽤 만족스러운 옵션 중에서 하나인데, 요거는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이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기본 차량은 이렇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직물로 되어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트를 제가 운행하는 스타일로 지금 먼저 맞췄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일단 뒤로는 안 가고 2열 조수석 쪽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조수석 도어를 열고서 이렇게 보면은 조수석 그 시트도 보면은 아래쪽에 버튼이 되게 많아요. 여기 등 각도라든가 조절하는 거, 여기 그다음에 요거 허벅지 받침대 있는데, 요것도 조수석에서는 아마 요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수석 쪽에서는 요거는 꽤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운전석에서는 약간은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을 밟는데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릴렉션 시트가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의 장점이 이 센터 콘솔 박스 센터 쪽 라인 바로 아래 이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공간이 꽤 넓어요. 꽤 넓고, 이쪽에 보면은 USB 단자, USB-C 포켓과 저기 12V 파워 아울렛 단자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이 아래쪽 부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꽤 넉넉한 공간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간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앞에 글로브 박스를 열고 보면은 글로브 박스 수납 공간도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열 도어를 열었고요. 2열 도어를 연 상태에서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창문 조절하는 스위치와 도어 포켓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하단 부분에 조그만 도어 포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리어 선블라이트, 리어 커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실내 공간은 이게 7인승 차량이다 보니까는 여기 시트가 각각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요. 요거 제가 1열 시트 운행하는 조건으로 맞춘 거고, 이 차량에서 그대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탑승을 해봤고, 이 상태에서만 놓고 보면 앞에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내 공간은 그렇게 좁진 않고요.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1열 시트 백포켓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USB-C 소켓이 USB-C 단자가 이쪽에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이렇게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바로 뒤쪽에 보면은 그 공조기 버튼들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절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도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 이게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실내 공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구가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닫고 해서 여기서 바람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 방향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팔걸이가 7인승이 좋은 게 여기 팔걸이가 있어요. 7인승 차량들이 좋은 게 여기 보면은 이제 팔걸이가 있잖아요. 팔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최고 낮은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높이로 이렇게 딱딱딱 해서 딱딱딱 해서 최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높이 조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앉았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딱 팔을 얹고서 차량을 탑승을 하면 꽤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뒤에 3열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지금 제가 앞에 여기 시트 공간이 이렇게 넓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 볼게요. 한 요 정도.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실내 공간 넉넉하거든요. 요 상태에서 한번 3열을 앉아 볼게요. 제가 지금 저쪽 자리를 2열을 제가 조금 앉았을 때 그냥 넉넉하게 해놓고서 이렇게 3열로 왔는데, 3열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컵홀더 자리를 잡고 있고, 시트, 등 각도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등 각도도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요번에 이제 열선이 들어갔잖아요. 열선 스위치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USB-C 포켓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 네,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발 공간 요 정도가 되는데, 그냥 딱 앉으면은 일단 여기 허벅지가 약간은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앉았을 때 편안한 자세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어디 못 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여기가 이제 닿아요. 전 앉은 키가 커요. 참고로 앉은 키가 큰 상태에서 요 정도로 이렇게 닿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그냥 손이 슥슥슥슥 움직일 정도의 공간은 남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공간이, 이거 시트를 제가 뒤로 한번 최고로 해볼게요.
했을 때 이렇게 화면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머리가 이렇게 꽉 눌리는 정도의 헤드룸은 이 정도 공간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딱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뒤로 기대 버리니까는 여기 이마가 딱 여기에 닿는 정도의 느낌. 그렇게 편안한 좌석은 아닙니다. 그냥 긴급한 용도로, 성인이 탈 때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보통 이제 체격이 작은 아이들이 보통 이제 그 뒷좌석으로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는 약간 불편한 자리네요.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한테는 약간 불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릴 때 제가 지금 뭐 저쪽은 내려놓긴 했지만은 요 시트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엔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는 여기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시트가 가고요. 또는 요 밑에 레버 요걸 당기면은 이렇게 해서 시트가 가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타고 내릴 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게 차량을 타고 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차박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요 총 접었을 때, 3열 접었을 때 공간이 가능한데, 요게 이제 뭐 다이브 시트 이런 것들을 해서 하더라고요. 여기 시트를 보면은 제가 폴딩을 해볼게요. 이걸 접으면은 이게 바닥으로 살짝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은 거고, 반대쪽도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접고, 그 다음에 시트를 이렇게 3열까지 모두 접으면 이렇게 굉장히 큰 그 적재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중에서 프레스티지 모델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이 모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